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좀 댓글을 조회한 수, 글을 조회한 수가 많은 것부터 많은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금융지주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 성사까지 첩첩 창중 예고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을까요? 자, 국내 점포 수는요. 지금 국내 은행 점포 수가 6,405개입니다. 주요 1인당 생산성을 보면요. 하나은행이 제일 좋아요. 2억 5천 원, 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카카오뱅크 2억 3,400, 신한뱅크 2억 1,900, 국민은행 2억 800, 농협은행 1억 8,800, 우리은행 1억 5,300, 하나은행이 가장 좋습니다. 헐값 매각에도 외면받던 DB하이텍, 알짜 계열사로 변신했네요. 예. 최근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단가가 오르면서 DB하이텍은 올해 1분기 437억 원의 매출액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연간으로도 1조 원 매출을 거뜬히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비메모리 분야의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이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DB하이텍 분기별 수주 잔고량 보시면 10만 153 웨이퍼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창영 기자입니다. 판 커진 K뱅크 증자, 신한금융도 참여했네요. 20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신한대체투자운용은 신생 PF 운용사 JS 프라이빗 으큐리와 사모펀드를 만들어 K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방침이다. 양사가 증자에 참여하는 규모는 1,000억 원 초중반대로 알려졌다. 이번 증자로 K뱅크 자본금은 2조 원대가 되며 신한대체 투자운용 컨소시엄은 5% 안팎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K뱅크 유상증자에는 베인캐피털, MBK 파트너스 등 글로벌 PEF 운용사들도 수천억 원 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MG새마을금고도 2천억 원 상당을 투입한다는 게 IB 업계 관계자 전언이다. 이 밖에 기존 최대 주주인 BC카드가 총 증자액의 30% 규모로 참여하고 국내 중견 게임사도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이는 K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세가 그만큼 매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뱅크 가입자는 지난 1월 말 247만 명에서 2월 311만 명으로 늘어난 뒤 최근 500만 명을 돌파했다. 수신 잔액은 지난 3월 8조 7,200억 원에서 최근 12조 원을 넘어섰다.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해 지난해 부동산 영끌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한 것도 한몫했다.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기업 공개 IPO를 유력한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의 IPO 시 기업 가치가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K뱅크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K뱅크는 이르면 2023년 하반기에 IPO를 할 것으로 예측되며 예상 시가총액은 최소 8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 참여자들은 30~40% 내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디지털 은행이라는 신사업에 베팅하는 만큼 투자 전략도 기존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신한대체투자운용 JS 프라이빗 이퀴티 컨소시엄은 고액 자산가들의 출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회수 있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조회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기사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조회를 좀 해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공태훈 기자입니다.
이석기 SK하이닉스 사장, 첫 직장 인사평가 C등급 받아 좌절 대신 날마다 일어서는 연습. 마이너였던 이 사장은 어떻게 메이저로 올라섰을까요? 그는 기숙사에 살면서 매일 새벽까지 반도체 관련 해외 논문과 자료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논문 한 편을 읽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나중엔 퇴근을 앞둔 짧은 시간에도 한 편을 읽는 수준까지 올라 200편 이상을 읽게 됐다고 했다. 이런 논문 읽기 덕에 입사 5년차 대리 시절 현대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반도체 디바이스 국제학회인 IEDM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입사했다고 하네요. 네. 모르면 손해, 두고두고 도움되는 ETF 투자 세 가지 꿀팁.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상장 ETF는 다른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주지 않아요. 한 ETF에서 200만 원의 손해를 봐도 다른 ETF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상장 ETF에 투자하면 손익을 통산해 주는 것과 다르죠. 또 국내 상장 ETF에서 변동, 이자, 배당 등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ETF 시장이에요. 2017년 35조 원에서 2021년 60조까지 올라갔고요. 나스닥 ETF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국내 상장 나스닥 ETF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15.4%, 해외도 동일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요, 15.4% 국내가요, 해외 상장 ETF는 22%입니다. 근데 매매 차익 비과세 한도는요, 국내 상장 나스닥 ETF는 없어요. 근데 해외 상장 나스닥 ETF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 ETF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상장 나스닥 ETF는요, 분배금만 대상입니다. 손익 통상 여부는요, 국내 상장 ETF는 손익 통상을 안 해줍니다. 해외 상장 나스닥 ETF는 손익 통상을 해줍니다.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은요,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기타 ETF도 없고요. 분배금은 15.4%, 기타 ETF도 똑같고요. 매매 차익은요, 국내 상장 ETF는 없습니다. 근데 기타 ETF는요, 15.4%가 또 있습니다. 기타 ETF는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원자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투자하실 때도요, 퇴직연금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조회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페이팔, 애플 디즈니 트랜스포머즈 사라고 하네요. 설지훈 기자인데요. 장 팀장은 애플을 두고는 해외 주식을 하나만 산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주식이라고 강조했고요. 애플이야말로 PC, 아이팟, 스마트폰으로 또 플랫폼 회사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는 지난해부터 애플이 반도체 회사로 다시 한번 변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했어요. 디즈니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게 될 때 최대 수혜주인 동시에 언택트 비대면 대표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네요. 네, 오늘의 알파균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